자, 이제 27번 종합점검 대상입니다. 자, 종합점검 대상은요, 일단 요 점검 대상을 좀 외우셔야 되거든요. 제가 몇 가지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아마 교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몇 가지 딱 숫자만 좀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종합점검 대상이죠? 종합점검 대상인데, 일단은 원래 이 종합점검 대상의 제1번은 그냥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다 종합점검 대상이에요. 왜냐면 이게 최초 점검이 종합점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그건 일단 뺄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최초 점검은 종합점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스프링클러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거 있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그냥 무조건 다 종합점검 대상이에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종합점검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분무등 소화 설비인데, 자, 물분무등 소화 설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분무등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요거는 이제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제 전부 다 종합점검 대상인데, 여기 중간에 물분무등, 그러니까 그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 소화 설비만을 뭐 설치한다, 아니면 무슨 뭐 위험물 제조소 뭐 이런 말들 나올 건데,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뭐가 나오든지 간에 다 제외입니다. 제외. 그래서 제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거든요. 다중이용업소가 뭐가 있는지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는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종합점검 대상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이에요. 그래서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터널은 무조건 뭐다? 예, 종합점검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이제 공공기관인데, 자, 공공기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옥내 소화전 설비나 그다음에 뭡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단 우리가 요거는 종합점검 대상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일단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요 숫자가 일단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아니면 제연 설비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종합점검 대상이다라는 건데, 그냥 내용 자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아마 예를 준 다음에 종합점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분무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무자가 빠졌네요. 그래서 물분무등 소화 설비, 그러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자, 공공기관이면 얼마나 그랬습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1,000제곱미터가 안 되니까 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맞긴 맞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제연 설비가 설치된 터널,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면 2,0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아닌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23번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종합점검은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연 1회 이상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종합점검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이 맞다. 그래서 연 1회 이상이 맞는데, 이 만약에 특급이잖아요. 특급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 1회, 그러니까 반기별 1회니까 연 2회입니다. 연 2회라고 하는 거, 반기별 1회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뭘 따져야 되죠? 종합점검 연관 횟수를 물어본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특급이냐 아니냐 그걸 구분하라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잖아요. 그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별 1회니까 연 2회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랬던 23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023년 4월 16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창조빌딩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종합점검을 받아야 되느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정도 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건 무조건 종합점검 대상이다. 맞습니까? 그럼 종합점검 대상, 그렇죠. 연 1회 이상 종합점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그럼 언제입니까? 2024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러면
4월 말이니까 4월 30일까지 받으면 되는데 4월 30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래서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은요. 이제 뭐가 나오느냐? 자, 사용 승인을 받은 금호고등학교, 고등학교입니다. 학교 건물인데 여러분 외우세요. 그냥 학교 건물은 무조건 6월 말이에요. 학교 건물은 무조건 6월 말이다. 그래서 이거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얼마입니까? 3번이 되는 거예요. 학교는 원래 뭐라고 돼 있냐면 1월이나 6월 사이에 만약에 사용 승인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뭐 하죠? 1학기 때는 뭐 중간고사도 보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험 날짜를 피해서 언제든지 자유로울 때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1학기가 끝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학교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언제로 찍으시면 돼요? 더군다나 이게 1월에서 6월 사이니까 그렇죠. 6월 30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 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종합점검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종합점검으로 끝이냐? 안 그렇습니다. 종합점검하고 작동점검은 별개의 별개라기보다는 종합점검 안에 작동점검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종합점검을 받았다고 작동점검을 면제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만약에 종합점검을 받았잖아요. 그럼 종합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예, 플러스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났을 때 뭘 해야 된다? 작동점검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자, 2023년 5월 15일에 종합점검을 받으면 그거부터 1년 뒤니까 언제입니까? 1년 이내니까 2024년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5월 31일까지 받으면 되는데 5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부터 작동점검이가 6개월 뒤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 6개월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 뒤니까 2024년 언제예요? 예, 11월 말이니까 30날까지입니다. 11월은 30날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좀 중점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겁니다.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실시한다는 거. 그래서 26번의 답도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7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27번은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두 개의 건물이 있어요. 트리움 건물과 그다음에 대흥 빌딩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는 사용 승인일이 2월 14일이고 하나는 3월 18일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두 개를 우리가 같이 점검을 받을 건데 종합 점검을 받을 건데 뭐 같은 건물 이렇게 같은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대지경계선 안에 있으니까 같은 건물 옆집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같은 날짜로 받는다라고 하면 누굴 기준으로 할 거냐? 만약에 3월 18일로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이 트리움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1년이 지나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남는 건 괜찮지만 넘어가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항상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얘를 기준으로 따져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이거는 2024년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요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니까 2월 달이고 2월은 보통 28일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죠? 그렇죠. 어떤 걸 먼저 기준으로 잡을 거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용 승인이 앞선 건물 기준으로 따진다는 거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